네, 2022년 6월 13일 이정훈입니다.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던 문재인 씨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시대의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시를,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될 전과자를 감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 이거 시대의 코미디를 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작년 9월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뭐 제보한 거에 배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면서 윤석열이 윤호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라고 공수처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법에 보면 대통령 총리부터 누구까지 쭉 수사대행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국정원장은 거론이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기소권이 없으니 검찰에서 기소를 하라라고 요구하면서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네, 뜻밖의 일이 튀어나온 거죠. 결국 박지원 씨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렇게 궤변 요소를 털어놓는 거는 자기 살기 위해서다라고 한번 제가 방송을 했는데 역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박지원 씨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양반이 미국에서 뭘 하다가 미국에 갔고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다 건너뛰고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사건에 깊이 개입하게 되죠.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서 이제 북한 측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면서 북한하고 내통을 하게 되면서 북한에 돈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은 현대그룹이 그때 대북 사업을 했으니까 도와달라, 편히 봐달라라는 거 등을 하면서 150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중에 1억 달러를 북한에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억 달러가 얼마죠? 대충 1,000억 원이죠. 1,000억 원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그가 150억 받은 거는 기소하는 거는 이제 특검 그때 송두환 특검이 하죠. 그 다음에 송두환 특검이 기간 만료로 그가 받은 돈에 대한 수사는 못하고 그걸 대검 중수부가 받아서 이해하는데 대검 중수부는 그를 기소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금호그룹과 SK그룹에서 1억 원을 받은 것도 밝혀내 추가로 기소합니다. 3년간에 걸친 재판,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내내 이루어졌죠. 150억 원 현대한테 받은 거는 법원이 뇌물죄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돈을 받으면은 저는 금품수수죄 겁니다. 뇌물죄가 아닙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하고 그냥 돈 받는 거 좀 다르죠. 그죠? 이게 허가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뇌물이고 그냥 받는 거는 금품수수가 되죠. 뇌물죄라고 기소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성공 과정에서 불법 행위한 거는 유죄였고 등등이 대기업한테 돈 받은 것도 유죄였고 그래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됩니다. 이거는 이제 형이 확정되는데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데 노무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그를 사면 복권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가 또 이제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한화, 태광, CNC그룹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당시 지금의 민주당이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인터넷 방송 라디오 21의 양경숙 씨 사건에 관련돼 있다. 전남 지역 중소 조선업체인 고려조선 대표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습니다. 결국은 기소가 되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심에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아이고 참 죽다 살았죠. 그리고 나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로브시티와 인연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들어갔다가 3년 동안 재판을 치르고 겨우 무죄로 나옵니다. 참 이렇게 곤욕을 치른 사람이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요, 이렇게 많이 조사를 당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조직생활 하다가 이렇게 몇 개 제가 안 풀리게 해서도 마음이 싹 돌아가면서 이 배신의 DNA가 살아나면서 엿먹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치명적으로 제가 당한 건 아니고 그래봐야 인사에서 불이익 당한 거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얄팍합니다. 저도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당한 사람이, 이런 사람 국가정보원장으로 써요. 마음이 삐딱해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유죄를 받아서 사면 복권되고 아주 수사를 받고 간신히 살아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썼습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장에서 물러나갔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둘이 절대로 친할 수가 없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었습니까, 이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참 제 입을 봉하기 위해서 나를 국정원장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나와서는 문 대통령 시절 내가 얼마나 문재인을 비판해서 문모닝 소리를 듣지 않냐. 굿모닝 대신에 아침마다 문재인 비난하고 그러니까 문모닝.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역에 나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폭넓은 인사냐. 윤석열도 그렇게 해라. 내가 국정원장 임명되니까 청와대 기자들이 와 하고 놀라더라. 와 하고 놀란 게 이게 당신이 좋아서 놀란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 한 거지.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신의 한 수라 그랬다. 일부 언론은 그렇게 보는 언론이 있겠지. 이 무슨 신의 한 수요. 나도 언론에 있었지만 이건 최악의 수라고 봤지. 문 대통령이 제 입을 봉하려고 2년간 국정원장에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박지원 씨의 멘트를 가만히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도 조롱하는 게 느껴져요.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사람을 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2년간 국정원장 하면서 선글라스는 한 번도 못 쓰고 마스크만 썼다. 입을 못 벌렸다는 얘기다. 그런데 내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방역수칙상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니까 입을 벌려야 한다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죽겠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많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조사를 받고도 애국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무죄가 나오니까 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유죄가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삐딱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을 조롱화 시키죠. 이렇게. 그 사람 힘을 빼기 위해서.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진지해야 됩니다. 왜? 국가의 생사, 국민의 안위를 결정하는 건데, 언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씨가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돈 갖다 주는 거 말고. 북한하고 뭐 해수부 공무원 숨졌을 때 뭐 북한이 사과했다 이런 뭐 엉터리 막 뻥치는 거 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뭘 돈을 주는 과정에서 고물 떨어지면 주워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죄를 받았다가 나중에 사면복권 받아서 그렇지. 다른 건은 운 좋게 무죄가, 뇌물죄라서 무죄가 나와서 그렇지. 그 원장 하면서 페이스북에다 개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 진돗개 얘기나 쓰고, 이게 국가정보원장이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사람, 국정원장 할 능력도 의지도 실력도 없는 사람을 왜 시켰을까? 이게 문재인한테 최고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진지한 국정원을 원한 게 아닙니다. 진지한 국정원이 있으면 자기가 불편해. 아, 대통령님 북한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싫은 거지. 국정원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지. 이런 정보 갖다 주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가서 국정원을 희화화시키라는 게 박지원 씨를 시킨 거에 깔려 있는 거죠. 진지한 국정원을 싫어했던 게 바로 문재인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 박지원 씨가 61년에 창설되어서 현재 60년에는 넘은 국정원에는 각종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담은 전환 파일이 있다. 근데 그는 과거 국정원이
정보 수집할 때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그리고 그걸 폐기하자. 그런 얘기로 한 적도 있다. 결국은 뭐예요? 국가정보원 사람들은요, 옛날에 만나보니까 자기네 부장으로 오는 사람도 국정원 직원을 붙여서 미행 감시를 시키더만요. 그 미행 감시에 실패한 사례가 뭐냐라고 하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쏜 거. 모든 걸 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 감시하는 조직이니까 불편하죠. 아니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돈 받고 뭐 하고 설레발하면서 정보 나눠주고 뭐 그거 갖고 힘 있는 척 해갖고 받아가지고 돈 쓰고 하는 거 정보 세니까 그거 감시 누가 합니까? 국정원이 하고 경찰이 한다. 근데 그중 국정원이 세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래요? 공작 정치. 야, 공작은 지들이 하지. 저도 국정원에 많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떻게 따도 저는 아이유 안 무서웠다고 하는데 저는 정보 갖고 장사를 안 하고 보도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자유고 지들은 국가 정보 가지고 국회에서 달라 그러면 행정부 다 갖다 주잖아요. 그거 갖고 온갖 장난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내고 하니까 감시해야죠. 근데 그런 감시해야 되는 기관장에 이런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의 이 안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심각합니다. 지금 그가 엑스파일 공개한 게 대해서 국정원이 반발을 하니까 이유열을 막론하고 제가 몸담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공개 발언 시 더 유의하도록 하겠다 하고 사과는 하면서도 또 이렇게 툭툭 내 입을 봉하려고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요, 국정원을 조금 이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갈 때 인사 잘했다 그랬죠. 뻥 까지 마십시오. 누구 데려가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통화도 했었고 그 사람들은 딱 숨어 있었죠. 자, 아마 국정원에서는 이런 박지원 씨, 야, 어떻게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 보고 사령관 돼서 우리 군을 지휘하라 그래요. 이런 생각, 모멸감을 느낄 겁니다. 지금 어쨌든 박지원 씨 명예훼손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로 배당됐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또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하고 또 어떤 처벌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런 요설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보도해줘. 참, 그것도 참 웃깁니다. 진지한 정치는 하기 싫고 뭐 빙엿이나 먹어라 이런 얘기나 자꾸 보도하는 거 보니까 참 일부 언론은 좀 갑갑합니다. 네, 제 이정훈의 판단이었습니다. 박지원 같은 사람을 국정원으로 쓰는 희대의 코미디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